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코스피가 2,700선을 다시 돌파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대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의 답변 바로 만나볼게요. 네. 밸류업 조선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밸류업도 저 PBR 관련주와 조선주면 가능하다 이 뜻일까요? 그러니까 밸류업 쪽에서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밸류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런 기대감에 지금 금융주들이 뭐 솔직히 성장주 못지않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밸류업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쉽게 빠질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안착 가능한 거고 조선주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오늘 조선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워낙에 싼데 미국이 또 조선에 대해서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반사 이익을 또 우리가 또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코스피를 대표하는 이 밸류업 이 금융주들, 그냥 조선주들 올라가다 보니까는 충분히 2,700포인트 안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도 우리가 좀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조선 또 LNG선 기자재까지 일제히 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매니저님의 답변 만나볼게요. 유가, 선가 상승에 미국까지 힘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유가, 네. 그다음에 성과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좋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건데 사실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성장주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는 못 갔던 거예요. 근데 미국까지 힘을 보태주고 있다. 지금 미국 노조가 이 중국의 조선업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공정 조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 미국 5대 노조가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 표를 또 트럼프한테 뺏길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이 어떤 그 중국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반사 이게 또 우리한테 고스란히 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워낙에 쌉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선주도 봐야겠고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던 건데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만나보기 전에 먼저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 월요일에 저희가 우진 엔텍을 매수를 했는데요. 원전 관련주로서 오늘 또 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28%의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살펴볼까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30%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원전 쪽에서 대장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진 이런 것들은 못 가는데 지금 우진 엔터만 가고 있죠. 실제로 정비 사업하고 있고 국내 5대 원전 또 국내 5대 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사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라 실제 어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이 AIC에 커진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걸 또 원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35,000원까지 말씀드렸던 건데요. 계속해서 보유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중공업도 전력기기 관련주 계속해서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지 한 2주밖에 안 된 건데 꽤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반도체, 바이오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고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에 이제 몇 개 안 된 종목들, 이 효성중공업 또 조금 전에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쪽에서 1등인데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현대일렉트로이라든가 뭐 LS라든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인디 좀 시작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도 제가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물 소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는 못 올라갑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에 또 큰 시장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27만 원까지 계속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조선주도 간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네. 미중 갈등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반도체 바이오 외에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거 말할 때는 네. 정말 이제 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국제유가 4개월 이래 최고치 올랐다.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3%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시면 유가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이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 원유 운반선의 발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은 조선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가도 실제 1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2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총 100척인데 전년 요맘때 대비해서 13% 증가한 거고요. 1월 합초도 7.8%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비슷하게 봤을 때도 실제로 선박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던 건데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가 딱딱 등장한 거죠. 미국이 중국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박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필수 제품이면서 중국의 주도권을 뺏긴 거죠. 네.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걸 다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중국이랑 비등비등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싼 어떤 조선들을 많이 수주해서 물량은 많지만은 우리가 고가선을 좀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어떤 그 노조의 이런 그 탄원으로 인해서 중국을 이제 제재를 한다면은 그 수혜가 이제 일본이나 우리한테 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질 때 항상 반도체였던 건데 조선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또 조선주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너무나 싸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간 게 지금 조선주인데 네.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아직 좀 덜 올라간 이 조선 계좌대 쪽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 LNG선 관련주로 꼽힙니다. 네.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LNG 단열재를 이제 다른 기업 한 군데하고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NG 단열재에서는 뭐 국내 투톱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수주가 또 많이 가져갔지만은 약간 좀 저가였던 그 선들을 많이 수주해 간 거고 고가 LNG 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가져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작년 4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LNG선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외형 성장이 2027년까지 담보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 주가 왜 빠졌냐면은 작년에 또 이제 좀 그 화제가 났었고 하다 보니까는 매출은 최대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좀 빠졌죠. 네.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손실도 있었고 또 계속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자회사가 또 이제 어떤 손실이 좀 나 있다 보니까는 장사는 잘했는데 뭐 화재라든가 이런 일회성 요인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1분기까지 반영이 다 된다고 한다면은 2분기부터는 제대로 좀 이익이 회복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매출 좋고 업황이 좋은데 이익 회복 속도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저희 그런 것들이 이제 1분기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 회복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업황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좀 화제가 났다 하더라도요. 다시 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분석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또 꿈에 우리 불나면 또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도 한국카본 지금 너무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4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은 줄었고 앞으로 또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신고가까지 거의 올라와 있어요. 삼성중공 주가 여기 있는데 지금 기자재가 좀 늦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선주를 보면은 거의 안 움직이다가 한 번 딱 움직이게 되면 막 10몇 프로씩 움직여요. 거기서 들어가면 좀 비싸게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이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는데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올라간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로 접근하자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LNG 선 이 단열재 쪽에서는 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업황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번 싸게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2,500원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한국카본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쳐들어오는 중국 이커머스, 이번에도 알리그룹이 한국에 1조 원 넘게 투입해서 네.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중국 하면 이제 좀 싸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 들여다 보니까는 국내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초저가 무기를 정책으로 순식간에 지금 국내 이커머스를 잡아주고 있다.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배송받는 걸 말하는 건데 국내에서 가장 큰 게 쿠팡이잖아요. 네. 쿠팡의 이제 그 월간 이용자 수가 3천만 명. 근데 지금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8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외에 알고 있는 게 뭐 11번가 네. 지마켓 있잖아요. 11번가 지마켓은 상당히 오래된 우리 이커머스인데 맞아요. 지금 11번가하고 지마켓을 단순히 눌러버렸습니다. 오. 쿠팡 다음이 바로 알리익스프레스고 이 알리익스프레스 원래 공산품만 하다가 네. 지금 식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선식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아고 가장 싸게 공급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경우도 네. 알리에서 사게 되면 더 싸다고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식품업체도 이제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다 보니까는 뭐 비비고 같은 그 이 냉동식품 있잖아요. 네. 햇반 이런 것도 원래 쿠팡에서 구매했던 건데 쿠팡보다 지금 알리가 더 싸게 팔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알리가 또 국내 전용 브랜드가 전용 관을 설립해서 뭐 어떤 한국어 서비스라든가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 서비스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다 보니까는 뭐 판매량이나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월간 실사용자가 800만 돌파. 쿠팡이 3천만이라서 네. 쿠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지마켓 11년간 다 따돌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국내 식품사까지 연이어 입점하고 있다. 지금 그 코카콜라하고 롯데식품 음료가 지금 입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동원 FMB가 들어가 있는 건데 농심하고 대상, 풀무원, 삼양식품까지도 여기에 입점하려고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거의 모든 식품사가 다 들어가는 거라서 사용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요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종목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해 볼게요. 네. NHN KCP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종합 결제 업체로서 또 이번에 중국 이커머스들이 성장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이커머스 1등이 알리고요. 네. 2등이 테무인데 저도 테무에서 구입을 좀 해봤거든요. 오.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네. 10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중에 뭐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엄청 많이 사셨나 네, 봐요. 되게 많이 샀는데 네. 16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정말 싸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정도로 싸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리와 테무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바로 NHN KCP다. 예전에 그 한국사업의 결제입니다. 이게 좀 바뀐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 기대 이상이었던 건데 지금 NHN KCP가 이제 쿠팡이나 이 배달의민족까지도 이제 결제 시스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 그 가맹점 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마켓컬리나 GS업 쇼핑까지도 신규 편입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작년에 신규 편입된 게 바로 알리와 테무인데 알리 테무에 이어서 넷플릭스, 뭐 맥도날드, 에어비앤비까지 지난해 신규 편입되면서 어떤 결제 금액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결제 금액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까지 더 많이 많이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대형 가맹점들이 많이 입점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 결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NHN KCP는 사실 그 어떤 업황으로 본다면은 어떤 큰 그 업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알리 테무 하나만으로도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NHN KCP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리와 테무처럼 또 새롭게 편입된 가맹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네. 차트를 좀 좁혀보시면은 이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이 주가가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 NHN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알리와 테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가격대가 이 14,000원, 15,000원대인데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매물 소화가 좀 끝나고 나면은 사실 그 알리와 테무를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가격이 상당히 싸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홍보 문자를 받았을 때 네.
이게 어떤 사기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싸게 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국내 식품부터 우리 이제 국내 어떤 그 실제로 이제 좀 그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 이 어떤 그 매물대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NHN KCP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 라인은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또 매니저님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밴드가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제가 오늘도 전략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시장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이 반도체 바이오도 가담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럴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과 어떤 거 팔아서 또 선택을 집중해야 될 그런 종목이 따로 있죠. 그런 거 좀 정리해서 올려놨고요. 또 제가 지금 나가 올려놓을 거니까는 오늘 무료 방송 없고요. 어제 거 보시면 되고 이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해서 오늘 자료 보신다면은 아마 내일과 다음 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밴드에서 또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